요즘 국민의힘이 다시 시끄럽습니다. 그 와중에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김민전 최고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한동훈 대표와 충돌했던 김 최고가 오늘 다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만나보시죠.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사가 났다. 기사를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그 기자의 취재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사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또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자, 김민전 최고가 발언을 한 동안 이거죠. 한동훈 대표가 고개를 쭉 내밀어가지고 쳐다보는 저 모습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신조 부총리님께 여쭤보죠. 네. 김민전 최고가 기사를 오독했다 네. 라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기사가 오류가 있다면 책임은 내가 왜 지느냐. 이 얘기는 사과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 기사를 아는 기자들 10수명에게 이거 어떻게 읽히느냐 이게 다 물어봤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의미로는 읽히지 않는다. 이제 김민정 의원이 대학 교수 오래 하신 분이고 문해력이 상당히 있는 분일 텐데 그거를 오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조금 제가 좀 오인을 해서 발언했다. 죄송하다. 하는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것을 굳이 저렇게 이 기사에 문제가 있다.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문제가 있던지 그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문제가 있던지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라. 나는 책임 없다. 이거는 정말 좀 솔직하지 못한 태도고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고 도피성 변명.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죠. 한동훈 대표 사흘 전에는 확인 좀 하고 말씀하시라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보시죠. 김민전 최고가 당계 발언 사과 안 하겠다고 최고위에서 발언했는데요. 두시죠. 자, 두시죠. 확실히 좀 날이 서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반응인데, 자, 강준혜 변호사님. 네. 친한계에서요, 지금 한동훈 대표와 별 탈 없이 지내오던 김민전 최고가 최근에 급격하게 반한동훈 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싱크 듣고 제가 한번 여쭤보죠. 들어보시죠. 본인의 생각만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좀 보시는군요. 정황적으로나 예. 표현들이 좀 의심이 되는 건 있었어요. 예. 특히 하나 예를 좀 들면 이제 그 기사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어떤 기사하고 어디냐는 걸 물었을 때 찾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당황을 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확인한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걸 반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게시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친윤이란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이 소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할 수 그렇게 없지만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몰아치고 예. 이슈를 확대시키고 예. 또 좀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거는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 또 특히 용산 포함됐다고 보시는 거죠? 저도 그래 보죠. 자, 당 게시판 이슈를 확대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친윤계를 넘어서 용산까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김민전 최고가 별탈 없이 지내오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상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방송에 나가서도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그 전날에 63%라는 지지율로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어떤 당대표의 권한이 원내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고 또 그때 김재원 최고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대통령과의 그 한동훈
대표가 있지 않은 자리에서의 만찬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김민전 최고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번에 나온 것처럼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 측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어떻게 아예 스탠스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이번 주 초에 최고위원 회의에 오실 때 준비가 좀 덜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 올 때 본인이 기사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시 저 이야기를 할 때는 앞에 기자들도 있고 카메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본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좀 준비를 해와야 되고 그게 보좌진들이 아마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본인이 갑작스럽게 저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어디에서의 보도 이런 근거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저는 절차가 아니었나.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으로서 회의에 있어서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리고 그날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김민전 최고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김민전 최고 개인이 아니라 혹은 뒤에 용산이나 친윤계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좀 불필요한 오해, 내부에서의 친윤 친한의 갈등에 있어서 김민전 최고가 오히려 조금 더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똑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김민전 최고도 그런 이미지로서 저는 비례대표로서 원내에 입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논란의 그 최고위 발언을 하고 나서 조선일보와 김민전 최고가 인터뷰를 했던데 거기서 혹시 용산 얘기를 이렇게 기자가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혀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서 내가 즉석에서 기사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은 하긴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그런데요. 친한계 얘기는 이겁니다. 지난 9월에 대통령과 그 만찬이 있었잖아요. 인요한 최고위원이 갔느니 누가 갔느니 그런 논란이 있었던 그 자리 이후에 김민전 최고의 그 반한동훈 기류가 세졌다. 이런 얘기가 또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부터 김민전 최고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걸 친윤 친한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본인은 처음부터 어떠한 한동훈계라는 것에 있어서는 선을 긋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단계 논란에 있어서 본인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좀 언론에 노출이 되는 발언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것이 좀 과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 압수수색도 당하고요.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오늘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 게시판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표출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당분간 여기에 관한 공개적인 발언이나 논쟁은 이제 자제를 좀 하자. 차분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자. 당 지도부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할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일종의 냉각기를 갖고 좀 생각할 시간들을 갖도록 하자. 자, 냉각기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당부를 했다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가중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당이 이럴 때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민주당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정부를 향해서 제대로 된 고언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저는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대당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갈 일인가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는 들기는 합니다. 네. 저는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측의 어떤 대응도 조금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어떤 친윤계에서도 사실상 좀 모종의 감정까지 섞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중재를 하려고 하시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저게 실질적인 중재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의문이에요. 지금 보면 친윤계, 제가 친윤계 쪽 패널분들이랑도 굉장히 방송을 많이 하지만 그분들은 거의 이제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스탠스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가족이 안 했다, 가족이 안 썼다, 이 6글자만 말하면 되는데 왜 답을 못 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듣겠다라는 태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란이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진정으로 중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중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지금 우리 당이 이런 상황이니 좀 자중하자라고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